여러분, 38 국제 분유절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38 국제 분유절을 축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나라의 국정을 조금이라도 돌기 위해서 깨끗한 국민적 양심을 바쳐온 10여 명의 여성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과 자식들의 성장을 위해서 남모르는 수고를 바쳐온 100여 명의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이름 있는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들과 그의 아내들이 참석했습니다. 한 가족만이 아닌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밑거름이 되어 가정과 온 사회에 청신한 향기를 더해주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또 지금 이 텔레비전 무대를 보고 계시는 온 나라의 여성들에게 다시 한번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한 가족 발길을 살길 돌보는 꽃이라네. 정다운 아래요 누나요, 그대는 없다며 생활의 한 자리가 비어있으니 여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여성은 꽃이라네, 나라의 꽃이라네, 걸어온 비굴의 길에 꽃이라네. 정다운 아래요 누나요, 그대는 없다며 나라의 한 자리가 비어있으니 여성은 꽃이라네, 나라의 꽃이라네. 여성은 꽃이라네, 나라의 꽃이라네, 꽃이라네. 여러분, 올해 설날 아침 그 누구보다 존경이 가고 돋보이던 그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누구들인 줄 아십니까? 지난 1월 2일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우리 당의 특별 손님으로 초청돼서 당중앙위원회 뜰하게 들어섰던 여성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대에서 그 중에 한 명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저희 퍼전에서 가꾼 배삭입니다. 나는 지난 시기 정부당 야들턴백을 생산해서 다 수학농자원이 되어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당중앙 뜰학에서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욕망을 받아 안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늘 나에게 땅에 대해서 말을 하시었습니다. 땅은 석이지도 석일 수도 없고 땀을 흘린 것만큼 좋은 열매를 준다고. 땅처럼 살아라. 진실하고 속 깊게.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어머니의 그 말이 더 생각납니다. 나는 올해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여 다수학농자원의 용의를 계속 빛내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이것이 어찌 최순용 동지의 심정만이겠습니까?
우리 당의 후대 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학생교복 생산에 자기의 혼심을 다 바쳐가고 있는 평양 학생교복공장 재단반장 리상화 동지, 또 평양 가방공장 노동자 리윤숙 동지, 강동군 하리소학교 랭촌 분교 교원 문윤옥 동지도 당주강 뜰하게 한기던 그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그럼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25년 1월 2일 경애하는 정비서 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은 노력혁신자 공로자들 중에는 18살 단발머리 소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근 40년간 학생교복 생산에 헌신해온 평양 학생교복공장 작업반장 리상화 동지도 있습니다. 우리 당의 숭고한 후대간을 정의받도록 지난 수십 년 세월 학생교복 생산에 자기의 지성을 깡그리 다 바쳐온 그의 공적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학생들은 자기들이 입는 학생교복을 어느 재단사나 재봉공이 만든 것으로 받았는 것이 아니라고 어느 나라 아이들에게 철따라 새교복을 해입히시는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으로 받았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일반 양복점의 재단사가 아니라고, 자기가 재단하는 그 한치 한치에 우리 원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깃들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당의 후대 사랑을 받드는 자기의 손은 가장 책임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손에서 재단되어 만들어진 학생교복들이 아버지 원수님의 기쁨이 되고 온 나라를 환하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긍지스러운가. 이런 긍지는 우리 학생교복 생산자들만이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상화 동지는 매일 이런 보람, 이런 기쁨 속에 사는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느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생활의 첫 걸음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후대들에 대한 당의 사랑을 전해가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 우리 아이들의 재단사라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살아온 그 39년 앞에 우리는 경의를 드리게 됩니다. 평양 가방공장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6년 우리 아이들에게 멋있는 배낭식 가방을 안겨주려는 당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해서 나라에서 처음으로 건설된 소나무 책가방의 어머니 공장 본보기 공장입니다. 올해 41살인 리연숙 동지는 공장이 창립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이 직장 3작업반에서 재번공으로 당세포 비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리연숙 동지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새로 일도선 공장에 모셨던 잊지 못할 그날 자기 자식들의 가방을 만드는 심정으로 가방 생산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당주왕과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일을 잘해나가기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던 아버지 원수님을 우러르며 귀여운 자식을 둔 어머니로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려 그리도 마음 쓰시는 그의 뜨거운 심정이 어려워 목이 꽉 메여왔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리연숙 동지에게는 학생 가방을 만드는 자기의 재봉공 일이 제일 보람있는 일로 여겨졌고, 자기 손에서 완성돼 나오는 가방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리연숙 동지는 자기 손에서 완성되는 가방은 비록 크지 않아도 그 하나하나의 생산 숫자는 곧 아버지 원수님께서 제일 관심하시는 문제라고, 그래서 재봉기 앞에 마주 앉으면 그이께서 자기의 일솜씨를 보아주시며 우리 아이들에게 메어줄 가방인데 잘 만들라고 고무해 주시는 것만 같아 아무리 일을 해도 힘들지 않고 정성을 기울이고 또 기울여도 늘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소나무 책가방을 메고 다니는 아이들도, 날마다 그 가방을 메워주는 부모들도, 학교의 선생님들도 이 자그마한 학생 가방에 깃든 어머니당의 은정, 그리고 그 사랑과 은정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 온갖 지성을 다 바치고는 생산자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미처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바로 이렇게 평범한 재봉공을 우리 혁명의 최고 참모부인 당주왕위원회 본부총사로 불러주시고, 바로 리연숙 동지와 같은 애국적인 근로자들을 나라를 떠받드는 믿음직한 주추라고 불러주시며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강동군 우배에서 도로를 벗어나 산길을 따라 20리가량 가느라면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아담한 분교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 강동군 하리소학교 랭촌 분교에는 20여 년간 분교 교단을 지켜가는 한 여교원이 있습니다. 분교로 탄원할 당시 그의 나이는 30대 초엽이었고 12여 년간의 교육사업 성과로 해서 군 쪽으로 손꼽히는 모범 교수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2001년 따뜻한 어느 봄날, 그는 군에서 제일 먼 이곳 분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도 선생님이 다 졸업해갖고 지금 선주까지 맡았는데, 그때 딸 키우는 그 심정이나 지금 우리 손주를 키우는 심정이나 그 마음은 똑같단 말입니다. 이곳 랭촌분교에서 12여 년을 문연옥 선생님과 함께 사업하고 있는 김경화 선생님은 연옥 선생이 맡은 학급 학생들의 실력이 항상 높다고, 학생들과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추는지 수업 후에도 학생들이 선생님의 주위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학생들이 단 한 명의 쭉종이도 없이 모두가 충실한 열매가 되도록 하는데 한 몸이 뿌리가 되고 밑거름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인생관을 지니고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산골 분교의 작은 교단을 지켜온 선생님이었습니다. 참으로 교육사업을 그 어느 시기에나 최대의 공력을 들여야 할 제1의 국사로 내세우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을 중심으로 받들어가려는 문연옥 선생님과 같은 교육자들이 많아 우리 조국의 미래는 더 밝고 창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금 한소년단원 동무가 제게 한 가지 제의를 해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어머니들을 축하해서 자기들이 준비한 조선소년단 축하시 한 대목을 읊어드리겠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들어봅시다. 어머니들, 언제나 사랑에 젖어있는 그 서늘함, 자식들의 합격길, 온 가족의 출근길, 온 나라의 자석길을 지켜온 어머니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어머니들의 힘 모두 합쳐 우리 문스님의 평생 소원인 옹산주의 이상향을 하루빨리 건설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어머니들의 사랑으로 사회주의 대화원의 미덕과 미풍의 향기를 꼭 채워주세요. 우리는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는 분만이 아닌 한길 갈아 또 밀어주는 첫째가는 교양자, 엄격한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가정에 대해 나라에 대해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으며 자라나는 후대들을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는 공산주의 어머니가 되어주리란 것을 우리당 제8차대로부터 당 제9차대로 가는 역사적인 진군 노정에서 바닥큰 새 승리를 낳는 자랑 많은 어머니, 자기 자식뿐 아니라 온 가정을 애국자 가정으로 만들어 사회주의 강국을 옥새에 놀아드는 우리 주식돌이 되어주세요. 아버지 모수님을 높이 모시여 이 세상 제일 강대국에서 사는 온 나라 어머니들과 아이들의 소원은 오직 바로 우리 모수님의 안녕입니다. 어머니들, 우리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요. 우리 엄마 기쁘게 한 번 웃으면 우리 집에 웃음꽃 활짝 피고요. 아버지 문수님 밝게 웃으시면 온 나라 화목한 대가정 사회주의 온 집안이 꽃이 핍니다. 우리들도 사랑하는 어머니께 항상 웃음만을 안겨드리는 효자 효내로 나라에 충성 다하는 육군으로 자라나리요. 우리들은 전 높고 강대한 어머니 대조국을 받드는 소련 혁명과
이런 해국자 우리 강기발의 한 부분인 난 넥타이 펄펄 날리며 건국의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평양 건설사업소에서 일하는 한국성 동지의 아내 조련옥 여성은 승강기 운전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38 국제분유절을 맞으며 아내에게 줄 방석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자 범에서 두느라니까 그 32여 년간을 승강기 운전공으로 일했다는데 그렇게 그 수많은 직업들 가운데서 어떻게 승강기 운전공 그 직업을 택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 승강기 운전만은 못하겠다고 울면서 때를 쓰던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93년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당시 저희 아버지는 군관이었습니다. 군복 입은 아버지의 모습을 늘 보아서인지 저도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구역인민위원회에서 일한다는 친구를 만나고 온 아버지는 저에게 승강기 운전공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4년인 즉 승강기 운전공은 누구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못해 처음 출근하고 보니 1.2평방도 대나마한 자그마한 승강기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자그마한 승강기에서 나의 청춘 시절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 허무했습니다. 주민들은 애어린 천연운전공에 왔다고 좋아하는데 저는 창피해서 무릎을 들 수 없었고 또 주민들이 인사를 해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실수도 했는데 가정을 이루어서도 직장인에 안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출근 시간은 보통 새벽 5시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명절날 휴식일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강기 운전공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업을 탓하기도 했던 조련옥 여성이었습니다. 한 번은 동창생을 만났는데 아직도 직수기 사업소에 다니는가 하고 지루하지 않은가 고요 비양조로 물었습니다. 그 직수기 사업소 참 표현이 그럴듯합니다. 창피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위대한 장모님의 전함이 모셔진 표창장을 받아 안고 집에 불쑥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건설자인 남편이 그런 영광을 받아 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표창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남편의 아내답게 난 부럽지 않게 일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출근길은 더 빨라지고 퇴근 시간은 더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승강기도 멎어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 오늘 아침에 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축하 통보문을 보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심정도 저와 다를 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축하의 인사를 한두 명의 자식도 아닌 수십 명의 자식들에게서 한꺼번에 이렇게 받는 행복한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셨는데 그럼 그 어머니를 만나보겠습니다. 평양중등학교 원장 선생님이 아닙니까? 예, 정말 이렇게 명절날에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예, 학원을 졸업한 원아들에게서 자주 서식이 옵니까? 예, 38 국제문효조를 맞으며 숱한 편지들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도 그 전화 통보문으로 그 축하의 인사를 받았겠는데 이거 혹시 편지가 아닙니까? 네. 예, 이렇게 편지까지 받았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기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통보문도 많이 오지만 나는 왜소인지 우리 제자들의 낯입은 필족이 적혀있는 이 편지를 보는 것이 제일 기쁩니다. 예, 궁금한데 그 편지를 한번 읽어줄 수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보고 싶은 선생님에게,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이 차려준 결혼식 상을 받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38조를 맞고 보니까 선생님 생각이 더 납니다. 해마다 맞는 이날에도 선생님들은 집에서 기다리는 식솔들을 두고 우리와 함께 보내셨지요. 그땐 철이 없어 미처 다 몰랐습니다. 다 자라 어머니가 되고 선생님도 되고 보니까 우리 때문에 속도 많이 태우고 때로는 나 모르는 눈물도 흘리셨을 선생님들에 대한 추억이 더욱 생생히 살아납니다. 나도 선생님들 같이 좋은 어머니, 훌륭한 교육자가 꼭 되렵니다. 평생 우리 집을 잊지 않으렵니다. 정말 낳은 종보다 키운 종이 더 깊다고 이렇게 원아들과 선생님도 간의 종이 편지 한 장에 뜨겁게 깃들어 있구만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철없던 우리 원아들이 오옅하게 자라서 인민군대에도 입대하고 또 대학에도 가고 또 덜격대에도 탄원하면서 정말 세상에 제일 훌륭한 학원의 제자답게 정말 떳떳이 영웅이 되고 박사가 되고 과학자가 돼서 모교에 돌아오겠다고 하던 우리 제자들의 장한 모습이 눈에 손이 떠오릅니다. 더욱이 오늘 이렇게 훌륭한 38절 무대에 참가하고 보니 학원 교육자의 영예와 자부심 그리고 높은 사명감이 이 가슴에 꽉 차오릅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우리 학원에 찾으셨을 때 부모 없는 원아들을 키우려는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리게 되었다고 정말 저 하늘에 별이라도 따었듯이 기쁘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아들, 딸 부자가 되었다고 원아들을 동무들에게 맡긴다고 절절히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원아들을 훌륭히 잘 키워서 사회 앞에, 조국 앞에, 그리고 아버지 원수님 앞에 내세우고 싶은 그 하나의 일념뿐이 있습니다. 그 일념을 안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교원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인 김정은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예품. 우리 당의 아들, 딸들인 원아들이 친부모이자 스승이 돼서 정말 친혈의 계정을 기울여가고 있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선생님들에게도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명절을 축하합니다. 우리들을 키우시느라 남 모르는 눈물도 많이 흘리신 고마운 나의 선생님. 졸업을 앞두고 맞이하는 이 선생님, 38조를 축하합니다.
평양과 멀리 떨어진 여기 처서에서 선생님의 모습을 그리며 이 제자 편지를 씁니다. 해마다 맞는 명절이지만 오늘은 선생님 생각이 더 납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못 잊을 그 모습 내 자랑 목요일 오늘도 계시네 추억의 첫이슬에 정답게 새겨진 나의 선생님 그리운 가슴이 모자라게 빛나는 훈장은 그리운 키워주신 선생님 공로 조금의 자랑 높이 제자들 세워준 나의 선생님 그리운 선생님 인생의 수업정을 영원히 올려주는 나의 선생님 그리운 선생님 그리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식생활이 얼마나 다정다양해지고 있습니까? 조만 봐도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8 국제분유절을 맞는 어머니와 우리 집사람에게 강동종합원실농장의 그 신선한 남새와 밀가루를 가지고 무려 3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음식 만드는 솜씨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강일심 기자가 출연하는 요리상식 편집물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강일심 기자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요리상식 시간을 즐겨 기다리고 계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38 국제분유절을 축하합니다. 저는 오늘 38 국제분유절을 보다 뜻깊고 또 즐겁게 보내고 계시는 전국의 시청자들과 또 오늘 우리 무대에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대성백화점에서 특색 있는 요리 시간을 펼쳐보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야, 38절을 축하합니다. 그 이름 있는 여술사 동지가 오늘 다 시간이 있습니까? 네, 공연 준비로 늘 바빠서 38절을 잘 세주지 못했는데 오늘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우, 그렇습니까? 오늘 참 마침 어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그 특색 있는 요리를 좀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좀 올라가서 오늘 어떤 요리를 준비하냐면은 38절이니까, 예, 남편들이 아내들을 축하해주는 그런 요리입니다. 남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요리랍니다. 예, 한번 올라가 보자니까. 올라갑시다.
안녕하십니까. 상팔절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여술사도. 예, 우리 여술사 동지도 왔습니다. 여러분, 38국제분여절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진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열의 편지물을 창작했는데 항상 가정주부들을 위해서 열의 편지물을 창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김석 책임자 동지, 예, 우리 김석 동지가 우리 아내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남성 동지들을 위해서 남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열의를 오늘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열입니까? 예, 그건 우리 남성 동지들이 조금만 마음을 기울이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남새튀기입니다. 남새튀기. 예. 그런데 열의를 전혀 할 줄 모르는 남성 동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 세상에 요리할 줄 모르는 남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리하기 싫어서 신경을 딴 데 쓰는 남자들 뿐이죠. 옳습니까? 그럼 우리 다 같이 김석 책임자 동지가 어떻게 그 요리를 만드는지 보기로 합시다. 예. 남새는 이제 아무거나 선택해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고추부터 먼저 썰기하겠습니다. 지금 요리사 동지가 음식감을 다 좀 썰기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물어봐도 이렇겠습니까? 네. 여기 앉아 계시는 남성 동지, 아침에 아내에게 어떤 기념품을 선물했습니까? 내가 이거 직장 일이 바쁘다 나니까 아내를 잘 대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8국제분여를 맞으면서 아내가 더 아름다워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이 화장품을 마련했습니다. 화장품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어머니도 오늘 기념품을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예. 꽃다발이랑 기념품을 한가득 받고 보니 자식들이 뒷바라지를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참, 우리 여술사 동지도 아침에 아내에게 어떤 기념품을 선물을 했는지. 저는 아침에 여술로 꽃을 만들어서 아내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룡과 작품 창작으로 늘 바삐 돌아가는 나를 이해해주고 제가 여술 작품을 잘 창작하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뒷받침해주는 우리 어머니와 저희 집사람의 그 고마움을 표시하자면 꽃 한 송이로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하지만 다소나마 기쁨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알기에는 여술사 동지의 아내도 여술 배우라는 이야기를 네. 들었는데 옳습니까? 이전에 저와 함께 같이 여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참 기자 동지에게 선물을 하나 한다는 걸 잊었구만요. 제가 하나 해도 됩니까? 예. 그럼 여기에는 종이로 한번 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38절 축하해서 그런데 어떻게 이 종이 꽃이야 들려있습니까? 그럼 제가 이 꽃을 이 공간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터로 꽃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8절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리사 동지가 밀가루를 선택하시는 걸 봐서는 썰기 공정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튀기를 할 때 밀가루를 어떤 것으로 써야 되는지 혹시 여기 아시는 분이 여기 좀 아시지 않습니까? 부질이 낮은 밀가루를 써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전문 수로까지 다 쓰십니까? 요리사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TV로 방영하는 요리 편집물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말고 우리 요리 편집물을 여성 동지들만 좋아하는가 했더니 이렇게 남성 동지들도 좋아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질이 낮은 밀가루라고 할 때는 가루를 이렇게 한 줌 쥐었다 놨을 때
흩어지지 않고 덩어리가 지는 밀가루가 부질이 낮은 밀가루, 또 튀기기 가장 좋은 밀가루입니다. 그럼 여기 앉아 계시는 남성 동지들 중에 어느 남새부터 이제 튀겨야 되겠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남새부터 튀겨야 되는가? 홍당무부터 튀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당무부터. 다음 남성 동지는? 저는 양파부터 먼저 튀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옳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언제 튀기겠습니까? 먼저 이제 튀기하기 전에는 기름의 온도를 올려가지고 남새를 튀겨야 됩니다. 제가 집에서 요리를 할 때 보니까 튀기 온도가 매우 중요하던데 그럼 이 요리의 그 기름 온도는 몇 도씨가 돼야 좋은가 하는 겁니다. 고기는 대체로 180도씨 이상 되실 때 튀기지만은 남새는 120도씨 내지 140도씨 사이에서 튀겨야 됩니다. 나무젓가락을 끓는 기름에 넣으실 때 이 기름 나무젓가락 끝에서 기포가 확 올라올 때 이때가 바로 120도 내지 140도씨에서 튀기기 가장 좋은 적합한 온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새튀기가 완성됐습니다. 야, 정말 먹음직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 맛있게들 잡수십시오. 그런데 그 요리사 동지, 이 남새튀기를 보니까 여기에 곁들이는 음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남새튀기에는 그 비타민 C가 많은 그 도마도라든가 푸른꽃 양배추 이런 음료가 좋습니다. 오늘 마저 그 음료까지 좀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요리사 동지, 그 음료는 제가 한번 만들어봐도 됩니까? 아니, 여수사 동지가 말입니까? 기카문 그 주객이 정도 됐다는 건데. 아니, 전 엿술로 좀 만들어 볼까 해서. 예.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네. 제가 앉아서 보고, 여수사 동지는 요리사가 되고. 네, 제가. 예, 감사합니다. 그럼 그 선물 좀. 그럼 이 봉투를 가지고 제가 음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빈 기념품 구록지입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록지를 가지고 여기서 이자 요구하시는 음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자 저 남새 튀기에 무슨 음료를 곁들여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 비타민 C가 많은 이제 도마도라든가 또 양배추. 그러니까 도마도 음료를 먼저 나오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아하십니까? 예. 그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도마도 음료를 준비했는데 도마도 음료가 맞습니까? 예. 확인해 보십시오, 정확한지.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실제 맛도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술 동작을 한번 하면 이 봉투에서 도마도 음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맛보십시오. 그럼 이자 푸른꽃 양배추 음료가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까? 푸른꽃 양배추가 아주 잘 어울린답니다. 기자 동지도 맛보시겠습니까? 원래 여술은 같은 동작을 두 번 안 하는데 오늘 우리 여성들의 명절인 것만큼 여성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옳습니다. 이자와 같이 푸른꽃 양배추 음료의 그림이 하나 떠나왔습니다. 정확한지 다시 좀 확인해 보시죠. 맞습니까? 네, 그럼 푸른꽃 양배추 음료를 뽑아보겠습니다. 긴 구록입니다. 이야. 맛보시죠. 그럼 하나 더 하랍니까? 그럼 이번에는 이 수첩을 가지고 여술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 장씩 좀 우리 여성 손님들에게 하나 받아주십시오. 한 장 더 받아주고 그리고
예, 거기 있는 여성 손님들 받아주십시오. 예. 예. 기자 선생님도 한 장 필요합니까? 그럼 이자 종이를 한 장씩 드렸는데 그 종이에 오늘 남편 동지들에게서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면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하나씩 좀 그려주십시오. 뭐 손전화기도 좋고, 반지도 좋고, 향수도 좋고, 화장품도 좋고, 아무거나 이롭습니다. 마음에 드는 꽃도 이롭습니다. 자, 그려주십시오. 또 여성 동지도 좀 그려주십시오. 이롭습니다. 자신이 제일 받고 싶었던 이런 선물을 한 가지씩 좀 그려주십시오. 그리고 남성 동지, 여기에 이렇게 포장된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봉투는 마지막까지 좀 잘 건사해 주십시오. 남성 동지는 저하고 이미 전에 만났다든지 무엇인가 이렇게 약속했다는 그런 게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잘 그려주십시오, 그림을. 그럼 여기 흰 옷을 입으신 여성 손님에게 그 종이장을 다 좀 집중해 주십시오. 전 돌아서겠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종이장을 잘 섞어 주십시오. 섞으십시오. 어느 분이 어느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게 잘 섞으십시오. 제가 하나씩 알아맞혀 보겠습니다. 자, 아무 그림이나 한 장 주십시오, 저에게. 여기 아주 남편에게 고급 화장품이라는 것을 지금 선물해 줬으면 하는 여성 손님이 계시는데, 이 그림은 얌전하게 앉아 계시는 여성 손님이 그린 그림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아무거나 한 장 떠주십시오, 저에게. 지금 여기에 그린 그림은 좀 남편 동지가 선물해 주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잘 보십시오. 꽃과 푸른 하늘, 구들 손전화기를 지금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은 여성 손님이 그린 그림 같습니다. 정확합니까? 나머지 두 장을 다 주십시오. 기자 선생님과 우리 저기 앞에 앉아 계시는 여성 손님이 그림만 남은 것 같은데, 이건 뭐라고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그림인지, 여기에도 무슨 수류탄 같은 것도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무슨 돈 가방 같이 그렸는데, 이 그림은 거기에 앉아 계시는 여성 손님이 그린 그림 같습니다. 맞습니까? 돈 가방이? 이 나머지 한 장이 남은 이 향수 그림은 아마도 우리 기자 동지가 남편 동지에게서 받고 싶은 선물 같습니다. 이자 제가 처음에 여기 앉아 계시는 남성 동지에게 봉투를 하나 주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자 제가 여수를 하는 동안 그 봉투에 누가 뭘 선을 갖다 대거나 무슨 다른 걸 뭘 조작한 적이 없습니까? 다른 게 없는지, 기자 동지도 다른 게 없습니까? 그럼 그 봉투를 좀 저에게 주십시오. 이 봉투를 어느 분이, 우리 기자 동지가 아무래도 포장을 뜯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장을 하나씩 뜯어주십시오. 천천히 뜯어주십시오. 이 봉투에는 우리 여성들이 이자 서원하던 그런 그림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장을 뜯었는데, 기자 동지가 가지고 싶어하는 이
향수 그림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요게 나머지 그림도 속장이 있는데 요게는 이제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여성 손님이 요구하신 돈가방. 나머지 2장 고급 화장품. 네, 어느 분이시던지 맞습니까? 그리고 푸른 하늘 구들과 꽃을 요구하신 우리 여성 손님 받아주십시오. 오늘 이 기쁜 날에 오늘 이 기쁜 날에 우리 남편 동지들은 아내들의 이 서원을 다 들어주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목은 자그마한 식탁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편과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쳐가고 계시는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과 아내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온 나라 가정들의 따뜻한 정과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8 국제부녀절을 축하합니다. 우리 원수님 시대의 산천도, 우리 여성들의 생활도 많은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시기 제가 취재길을 다니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앞을 보면은 정말 눈이 부시도록 새코리가 희한하게 일떠섰지, 또 뒤를 돌아보면은 지방공업 공장들이 우렁우렁 돌아가지, 거기에서 웃음꽃을 한뿍 담은 우리 여성들의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달라진 자기 고향 자랑과 젖제품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며, 또 새 교복을 입고 뽐내는 자기 자식 자랑에 어쩔 줄을 몰라하는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성들 가운데는 많은 자식을 낳아 키우고 있는 형제산구역 전이 2동 제27 이민반에서 살고 있는 리남의 여성도 있습니다. 그럼 이 무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니, 그 자식이 모두 몇이나 됩니까? 아들 5명에 딸들에서 7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야, 7명이면 정말 많은 자식인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많은 자식을 낳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결혼할 때 남편이 결혼 조건을 내걸었는데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그 정말 조건이 흔치 않은 조건인데 그 조건에도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남편은 어머니가 자기를 거의 10년 만에 낳은 데다가 심한 관절염으로 군대에 나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집에 가면 조선인민군 입대 중의 벽면에 주렁이 걸려있는 게 몹시 부럽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생에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어 있는 군사복무 시절이 자기에는 없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면서 맞이야 둘째의 이름을 나라를 굳건히 지키라는 의미에서 강성대국이라는 두 글자를 따서 강성이 태국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자식을 더 낳자 해서 더 낳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로부터 그 자식 하나를 키우는데 엄한 자루에 품이 둔다고 했는데 그렇게 7명씩이나 되는 자식을 키우자니까 석연들 얼마나 속였겠습니까? 자식을 키울 때 정말 속썩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지가 군대에 나간 다음 둘째가 이게 심한 관절염으로 해서 군대에 나가지 못했는데 입대 중 하나가 비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글쎄 셋째까지도 여자처럼 성격이 꽁해가지고 부모들하고 말도 하지도 않고 집에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빌까봐 저로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쓰다가 맞이
입대증을 내려놓았댔습니다. 근데 셋째가 그걸 보고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셋째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면서 군대에 나갈 때는 제 손으로 형의 입대증과 자기 입대증을 걸어놓고 나갔습니다. 예, 정말 그렇게 석을 태우던 셋째가 군대에 나간다고 할 때 기쁨도 컸지만은 또 걱정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셋째한테서 편지가 정정 오곤 합니까? 마지야 셋째한테서 아직 편지 한 장 오지 않았습니다. 예. 마지는 군대 나갈 때 조선노동당의 용예를 지닐 때 편지를 하겠으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군대에 나갔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제호 사천국 어머니 대해서 자식을 많이 낳은 우리 어머니들이 소행을 애국자라고 그 수고를 헤아려 주실 때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유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텔레비전 무대를 통하여 마지아 셋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마지아, 셋째야, 우리 원수는 뜻 받들어서 군사복무를 잘하거라. 예, 다시 한번 열렬한 박수를 보내줍시다. 언제나 기다렸네, 어머니는. 첫 군복을 입은 아들을 태운 열차가 멀리 저 멀리로 사라질 때까지 오래오래 손조 바래준 그날부터 그렇게 기다렸네, 어머니는. 앞가슴에 주르니 략장을 단 군대들이 이따금 마을 앞을 지나갈 때에도 괜스레 마음을 두근거리며 저렇게 늠름하게 돌아왔으며 이웃들 아들 소식 물을 때면 버풀인 편지 한 장 소중히 꺼내 전사 때 아들 사진 보고 또 보며 이 녀석도 편지조차 안 한다오. 해지고 달도도 눈 녹고 싹토도 그렇게 한 해 또 한 해 기다리고 기다리는 어머니 마음, 하루같이 변함없는 어머니 마음. 아느냐 자식들아, 오늘의 우리 어머니들의 그 마음은 전선의 마지막 아들마저 떠나보내고 위운을 떨치고 돌아오길 기다리던 그날의 어머니들과 다를 바 없음을 복무의 순간순간 잊지를 말어라. 조국 앞에 떳떳하기 전에는 나아진 그 품, 기다리는 그 품에조차 얼굴 들고 감히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잊지를 말어라. 잊지를 말어라. 삼팔국제분회도를 축하합니다. 크게 하늘도 없는 제가 공산주의 어머니로
높이 불리우고 온 나라가 다 알도록 이렇게 뜻깊은 무대에 나서게 된 것을 그나큰 긍지로 생각합니다. 세 자식 모두를 과학자, 교육자로 키웠는데 그것은 우리 가정이 시아버님 때부터 3대를 물려받고 이어받아온 가풍 때문입니다. 공화국의 첫 원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백정숙 어머니의 시아버님인 김지정 선생님은 님정의 시각에 자손들도 자기처럼 과학자로 키워달라는 당부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는 얼마나 훌륭한 애국자 가정들이 많습니까? 저나 우리 자식들이 나라의 돈으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응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35년간 교단을 지키면서 세 자식들을 교육자, 과학자로 키웠다고 공산주의 어머니로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높이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무대에 올라오신 김에 언난 어머니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국기를 들고 국가를 부르도록 하는 것만으로 자식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 나라가 좋다고 말만 하고 노래만 불러서야 나라의 재부가 어떻게 늘어나며 그게 무슨 애국이겠습니까? 이 나라 어머니들에게 한 어머니로서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리 원수님께서 과학과 교육으로 나라의 100년 대계를 담보하자고 하시는 이때 과학을 사랑하고 과학으로 나라를 받들겠다는 애국의 마음을 사랑하는 자식들이 가슴마다에 소중히 자리해 줍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대에 인민들 속에 여성 만담수로 알려진 인민배우 함용신 선생님도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산발절 축하 무대에 서고 보니 정말 감회가 깊습니다. 역사에 유례없는 고난의 행군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쪽잠과 죄기밥으로 현지 지도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면서도 백얼른 아이들을 달래면서 직장으로 나아가는 남편들의 밥상만은 비우지 않으려고 그래도 애태우고 고생하는 우리 여성들을 기특하게 여기시며 여성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덕연 작품들을 많이 창작 공연하도록 직접적인 지도와 가르치심을 수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 속에 고난 속에서도 강해지고 오늘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영도 밑에 행복이 활짝 꼽힌 우리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대에서 그날 창작 공연했던 덕연 어머니의 행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때처럼 잘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38절을 맞는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성 영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포양, 현영나, 박옥희, 정성옥, 개순이 이들의 위운에 비해 볼 때 제가 한 일이란 그저 여자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이를 좀 많이 낳은 것뿐인데 장군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영웅칭을 안겨주셨습니다. 처음 제가 딸만 연달아 5을 낳는 바람에 저희 남편은 어디 가서 딸 5이란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누가 물어보면 딸 2, 계집애 3 하고 말하곤 했답니다. 그러던 딸들이 모두 대집단 체조와 예술공연에 참가해서 아버지 장군님께 기쁨 드리고 사랑의 선물을 가슴 한가득 받아안던 날 딸만 낳는다고 그렇게 심술을 부리던 저희 남편이 눈물이 그렁해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장군님 이 사랑에 뭘로 보답할까? 글쎄요.
나도 지금껏 생각해 봤는데 뭐게? 여보, 우리 아이를 떠나자요. 뭘? 이제 몇 명만 더 나오면 아야 작은 한 개 서대가 돼요. 그럼 딸들은 모두 거사포부대, 알들은 모두 대포부대에 보내면 우린 아야 1등 후반 가족이 될 거예요. 농담이지? 당신 진짜 대포부대 병사 날 자신 있어? 안 속아. 당신 그 배 안에 니 딸 창고밖에 없어. 확고해. 다시 출고해야 또 딸 나와. 딸은 다 출고받고 이제는 없단데. 이번엔 무조건 아들이에요. 그러다 또 딸 나오면 죽고 말래요. 죽으면 난 어떡해? 에이 그냥 아들 낳아주는 고운 여자 데려다 살지요 뭐. 놀고 있다 요 아이 요소식 달린 호래비한데 어느 정신 나간 여자가 시집와. 호박 쓰고 돼지 유래 들어오는 격이지. 빨리 자자. 꿈에서나 시컷 아들 낳아보라.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여생 몸세게나? 뭐 무슨 보약 써서? 아이고야, 여자들이 40살 넘으면 몸 좋아지는 거 뭐 몰라요 뭐. 야, 그래도 뭐 좀 조절해야지. 에이야, 그렇게 내 수선하게 몸남은 징그러워. 걱정 말라요. 석 달이면 다시 펴진 몸매가 돼요. 아버지, 나한테 인자 동생 생긴다. 뭘? 자, 조그만 게 빨리 학교 가. 여보, 당신 그러니까 끝내. 지금 아이고, 신용 버투가 또 하나 나오겠구나. 그로부터 석 달 후, 아버지! 엄마 애기 낳았대! 몰랐대. 몰랐긴! 애기 낳았지? 야, 애기 낳지 않으면 용서 낚았냐? 무슨 애기 낳나? 코운 애기 돼? 나 이거 아버지 빨리 병원에 가자. 엄마 운대. 딸이구나. 야, 진짜 하늘도 무심하다. 야 진짜. 아버지 빨리 저기서 생화꽃 싸가지고 가자. 정이꽃 싸라. 엄마 저기 아버지 왔다. 아버지. 당신 오셨구만요. 돼서 뭐 딸이면 뭐래 뭐 우리가 뭐 지금껏 뭐 딸 적게 낳아서 그치라 이게 남들 다 보는데. 어머나 애기 아버지 왜 이러시니? 아야 아주머니 똑돌 같은 아들 낳았답니다. 예? 이게 뭐이라 아니 좀 봅시다. 내가 좀 봅시다. 야, 이거 진짜 대포 하나 달았구나, 야, 이거. 야, 이거. 선생님, 이거 아들 낳아서 진짜 고맙습니다. 어머나, 여기 왜 이러니 내가 낳나요? 뭐, 아주머니가 낳았지. 여보, 당신, 보트 장고장으로부터 대포 장고장으로 승급했구만. 축하해. 아니야, 축하는 무슨. 이제 시작인데. 무슨 시작? 아들 낳는 생남문이 열렸어요. 또 날라고? 아니 이거 아이 자꾸 낳고 파는 것도 이거 병이 아닌가 이게? 돼서 여보, 우리니 이거 아들 하나면 돼. 얘가 아야 마지막을 빛나게 장식했단 말이야. 응, 돼서 그렇지. 어머나 그때 남편이 한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태운 하자바람으로 저희 남편은 백마철산 물길공사장으로 자진해서 나갔고 3년이 넘도록 집에하여 올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을 와들짝 놀라게 하는 소식이 공사장으로 날아갔습니다. 여단장 동지, 절 찾았습니까? 인덱 당무 축하.
아주머니가 새 쌍둥이 낳았다는만. 그것도 아들 새 쌍둥이? 예? 아니, 셋이고 넷이고 뭐 내가 집에 간 적도 없는데 무슨. 싹 걸렸습니다. 싹 깔리기 내가 다 확인해 봤는데 무슨. 야, 이거. 아니, 뭐,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암탉도 수탉하고 겨잡해야 뭐, 알 낳고 병아리 낳고, 뭐. 아니, 뭐, 하물며 사람이야. 아니, 무슨 선호공에 나오는 스님이라고 뭐, 맹물 먹고도 막 임신하고, 뭐, 그게 됩니까, 뭐. 가만. 동무 작년 가을에 동무 아주머니가 지원 물자 가지고 여기 공사장에 지원 왔댔지. 그때 하룻밤 묵고 가지 않았나? 아이고. 그러니까 그때 땅 말카 가지고 왔댔구나 이 아이기. 부럽구만. 아들 새 쌍둥이를 낳은 9남매 어머니라.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동무 아주머니한테 우리 온 건설장의 축하랑 그리고 이거 산꿀이랑 가져다 줘. 그리고 10번째 자식이 또 태어났다는 소식을 꼭 기다린다고. 예,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전하긴 뭘 전해. 남자가 직접 집행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희 가정에는 얼마 후에 5번째로 또 아들이 태어났고 저희 부부는 10명 자식의 아버지 어머니가 됐습니다. 어머나, 근데 참 이상하지요? 아니, 그렇게 낳기 힘들던 아들이 일단 시작을 떼니까 그저 줄줄이 나오더라니까요. 이젠 그저 마음먹은 대로 날 자신 있습니다.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우리 새 쌍둥이가 사랑의 선물을 받아 안던 날 저희 남편이 얼마나 울든지, 더구나 제가 영웅칭호를 씌워봤던 날 저희 남편이 하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영웅이 되다니. 여보, 네 장군님 이 사랑에 보답하는 길을 생각해내서 우리 장군님께서 아이 많이 나오면 그리도 기뻐하시는데 우리 아이 또 낳읍시다. 그래서 그 애들 모두 군복 입혀서 저서에 세웁시다. 그러다요 낳을 수 있을 때까지. 여성 여러분, 남편 여러분, 우리 자식을 많이 낳아서 우리나라가 더 흥성거리게 합시다. 우리 조국을 더 부강하게 합시다. 여러분, 제가 그 퇴근길에 늘 자주 보게 되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친정집, 평양산원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평양산원에서 비치오는 그 밝은 불빛을 볼 때면 우리 여성들과 우리 아기들을 지켜주던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원 동지들의 모습이 정말 눈앞에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 지용성 기자는 평양산원의 불빛이 켜지던 그 순간부터 45년 세월을 정말 우리 여성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온 후보 문사, 교수 박사 김복순 선생님을 취재했습니다. 그럼 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치료한 환자 수는 2,000여 명, 모두 여성들입니다. 그들이 앓고 있던 병명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기자는 같은 여성으로서 또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 정말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자기는 임신인 줄 알고 왔는데 이상 임신이며 독일 토사기태다. 아이가 아니라는 소리죠. 태아가 아니다. 이상 임신 중에서도 이 병만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암이니까. 암이니까. 예.
다른 암은 40대에 생기는데 이건 20대에 생긴다. 그러니까 20대 애절문 여성들이 사망하니까 새 가정의 행복과 또 어머니가 될 긍지를 안고 평양산원에 들어섰던 20대인 여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진단은 너무도 뜻밖이었고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선생님은 난치의 질병이 터져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상 임신과 관련한 연구 사업에 심혈을 바치기 시작했으며 끝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상 임신에 의한 암 발생률을 사전에 예방 치료하는 하나의 관리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그의 연구 성과로 해서 평양산원에서는 이상 임신에 의한 사망률이 0%로 됐으며 포상기태로 인한 장기 적출이라는 말조차 없어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암으로부터 환자들을 구원했구나. 또 나는 암으로부터 환자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를 다 보존해서 이렇게 새 생명이 태어나게 했었구나. 정말 용무사로서 긍지가 컸습니다. 그가 서생시킨 2,000여 명의 여성들의 생명과 건강, 그로 인해서 태어난 수천 명의 귀여운 억동자, 기동이어들. 건강을 되찾고 어머니가 된 수많은 여성들로부터 고맙다는 눈물 어린 감사를 받을 때마다 김복순 동지는 늘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나라 같으면 그렇게 치료 못해요. 어떻게 항암제를 18번 쓰나요? 그것도 한 가지 아니고 2가지, 3가지 쓰는데 이런 비싼 항암제가 우리나라에서만 보장되지 본인이 이걸 뭐 부담한다는 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사업도 할 수 있었죠. 연구사업도. 우리나라에서만 성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김복순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성들을 위한 보건시책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여성들이 온갖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조기 진단 체계가 서 있고 임신이 확정된 그 순간부터는 그가 누구든 정기적인 검진 검사 체계가 따라서는 나라. 우리 여성들이 아기를 순조롭게 해산할 수 있는 값비싼 첨단 의료 설비들과 진단기구들, 의약품들과 보약제, 영양식품들. 자신은 보건일꾼으로서 본분을 다해갈 따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인가 그 평양 산원을 찾았던 어느 한 나라의 기자는 꽃 같은 두 생명의 탄생을 놓고 사회 앞에 제기한 2가지 물음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우리 평양 산원을 찾은 유럽의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우리 아기과의 오만 간원에게 여기 평양 산원에서 태어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너무도 뜻밖의 질문에 우리 간원이 미처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자는 자기가 유럽의 어느 한 나라의 산과 의사에게 이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하였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 나라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얼마나 많은 빚을 지게 됩니까? 하고 묻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얼마나 많은 나라의 혜택을 받게 됩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당신들은 너무나도 큰 복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복을 느끼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오신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계실 모든 어머니들이 자기가 받는 국가의 보건적 시책에 대해서 돈으로 계산해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그리고 계산해보려고조차 해봤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여성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국가의 혜택을 받을 응당한 권리를 가지는 우리의 사회주의 보건제도. 이 보건제도야말로 우리 여성들을 전원 높은 강국시대의 아름다운 꽃으로 피우는 토양이고 밑뿌리입니다.
38국제분여조를 경축하는 이 시각에도 새 생명의 거거성을 위해서 또 우리 당이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성을 바쳐가고 있는 전국의 여성 보건 일꾼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양산원의 후보 본사 교수 박사 김복순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참다운 동지적 관계란 자기에게 차려지는 영예와 보람마저도 제가 참가하면 안 되는 회입니까? 누가 먼저 말했지? 내가 먼저 말했어? 처녀들의 눈을 뽑는다 어쩐다 하면서 그 어디서 들려오나 봄빛 같은 사랑의 노래 한식솔로 우리 사는 따뜻한 나의 집이요 창문가에 비춰오는 밝은 햇빛 밝은 별빛 여기보다 더 좋은 곳 나는 몰라 나는 몰라 눈바람이 불어와도 봄빛만이 흘러넘쳐 이 세상에 불도 없는 따뜻한 우리 집이요 장군님과 뜻이는 사회 주인의 나라 여기보다 더 좋은 곳 나는 몰라 나는 몰라 장군님과 뜻이는 사회 주인의 나라 여기보다 더 좋은 곳 나는 몰라 나는 온 나라의 체육열기를 거저시켜주고 애국심을 불러일으켜준 이 득점 장면들을 보면서 사람들 누구나가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한 우리 여성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우리 축구 선수들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체육텔레비전 편집국에 조조마다 전화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금볼상을 수여받은 전일청 선수는 어느 학교를 다녔고 또 부모들 중 누구를 닮았는가, 그리고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을 책임졌던 감독들은 어떤 사람이며 또 그의 아내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래서 오늘 그 많은 호기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텔레비전 무대에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인민체육인인 리금숙 동지는 지난 시기 120여 차의 국제경기에 참가해서 105차례의 득점을 하는 이런 성과를 거둔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선정한 연간 최우수 선수상을 3번, 최우수 득점자상을 2번이나 받았고, 더욱이는 우리 국가 여자 축구팀의 주장으로 또 공격수로 맹활약하면서 아시아 축구계의 별로 이름 떨쳤던 정말 유명한 축구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인민들 속에서 그 낯이 익은 모습은 금숙 감독 동지가 이렇게 훈련복을 입은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군복을 입은 모습도 더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은 저희 세대입니다. 그 제가 알고 있기엔 그 금숙 감독 동지 세대주도 축구 선수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팔체육단에서 축구 선수 후배들을 키우는 감독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축구 감독이구만요. 예. 만나는 사람마다 부부 축구 감독이라고 하면서 정말 부러워합니다. 예, 정말 그럴만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금숙 감독 동지와 어떻게 돼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됐는지 좀 실례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우리 가정은 원래 축구 가족입니다. 아버지도 당시 사이여체육단에서 축구 감독으로 사업했고, 삼촌도 현재 서백수 선수단에서 축구 종목을 맡고 있는 일꾼으로 사업하고, 동생도 연맹구 선수단에서 축구 감독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축구 가정이구만요. 예. 제가 가정을 이룬 후에 저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감독이다 보니 집안일은 전혀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집을 나가면 며칠이 지나서야 한 번씩 들어오곤 하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가정일을 많이 도맡아 하였습니다. 2015년부터는 제가 20살 미만 국가종합팀 버저감독으로 사업하면서부터 더욱 바빴습니다. 지난해 있은 아시아 축구연맹 20살 미만 여자 아시아컵 경기대회를 앞둔 때에 있은 일입니다. 훈련을 끝나고 들어오는데 체육단의 한 일꾼이 저한테 어머니가 좀 심하게 앓는다고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전부터 어머니가 앓고 있던 병이 더 심해졌나 하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은 당신이야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팀 감독이 아닌가, 당신이 선수생활 때 국제경기에 나가서 1등할 때 우리 인민들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러면서 우리 위대한 장원님께서도 저국을 빛낸 여자 축구 선수가 결혼식을 한다고 선물 그릇상도 보내주셨는데 사사로운 일에 발목이 잡혀 범분을 이루면 우리의 금메달을 남들한테 다 떼운다고 질책가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내세워주는 이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알아온 금메달이었구만요. 제가 듣기에는 리금숙 감독 동지가 이번에 2024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 대회에서 맹활약을 한 최일선 선수를 훈련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시기 이 공격 명수가 오늘은 온 나라 인민들이 다 아는 이런 명수를 또 훈련 주었구만요. 제가 지난해 국제축구연맹 2024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에서 1등을 하고 또다시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먼 가까이 만나 뵙고 왔을 때 우리 시아버님과 저희 어머니는 자기들이 걱정과 집안 걱정은 하지 말고 축구 가문의 명예를 계속 빛내어 나가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10번을 달고 우리 팀이 주장으로 운동장을 달리던 그때처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안고 축구 선수들을 훌륭하게 키워 우리 인민들에게 우승의 금메달을 안아오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공화국기를 휘날리는 우리 축구 선수들을 볼 때면 저도 아들을 가진 어머니로서 정말 아들도 축구를 시키고 싶습니다. 저희 아들을 그 감독 동지에게 맡기면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서질이 있다면 힘자랑껏 키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일종이가 훈련하는 모습을 볼 때면 축구선수 어머니가 된 남다른 궁지와 보람을 우리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하시고 온 나라가 다 아는 이런 훌륭한 딸을 둬서 정말 기쁘시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 일총이가 에스파냐 팀과의 경기에서 이 결정적인 득점을 했을 때 저게 내 딸이 맞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국의 영예를 떨치고 온 나라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다 났습니다. 우리 전일정 선수가 세상이 다 아는 이렇게 유명한 여자 축구 선수가 된 데는 어머니의 남모르는 노고가 많았다고 봅니다. 저희 일종이 아버지가 수고가 더 많았습니다. 아닌가, 우리 집 사람이 수고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기계체조도 해보고 축구도 해보았는데 보다시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체육을 하셨습니까? 예. 제가 체육을 해보면서 체육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가는 걸 잘 알고 있기에 일총이를 체육을 시킬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굿딸이라고 축구를 시켰다가 성공할 것 같지 못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연히 학교를 지나게 되었는데 아니 글쎄 일총이가 교실엔 들어가지 않고 운동장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남들이 뻘차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야, 너 여기 왜 있니? 빨리 집으로 가자. 무슨 여자가 축구야 축구 하면서 다짜고짜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다음날 소학교 축구 선생님이 저를 찾아서 하는 말이 일총이를 축구를 시켜보자고, 일총이에게는 축구 선수로서의 남다른 기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체육을 해봤기 때문에 잘한다는 거, 여자가 무슨 얼리뛰고 내리뛰고 하겠는가, 그것도 축구는 남자들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습니까? 예. 우리 일총이 아버지까지도 여자가 무슨 축구냐 하면서 밖으로 아예 열쇠까지 튀어댔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야, 일정 선수, 방 안에 같이 있을 때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어린 마음에도 부모님들이 막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우리 일총이가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도무지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학교 3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축구밖에 몰랐는지 벌써 볼과 함께 하루 종일 운동장을 달렸습니다. 저녁에 자면서도 볼을 안고 자고 연락하라 골 하면서 장고대를 하는 게 우습기만 했습니다. 자면서도 골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우리는 일총이가 그러다 말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심리라는 게 하루에도 한 12번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학교를 졸업하고 선교구역 과외체육학교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훈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전국적인 학생들의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1등을 하고 특기상까지 쟁취한 게 아니겠습니까? 특기상까지? 예. 그때부터 이렇게 좀 돌아섰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쏙 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반대였습니까? 어느 날 일총이가 훈련을 하다가 발을 퉁퉁 부어가지고 집에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경기를 한다고 하기에 제가 몰래 축구화를 감췄댔습니다.
여기저기 축구화를 찾던 일총이가 아니 글쎄 겨울 털장화를 신고 경기장에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겨울 털장화를 신고 뭐 뻘을 찹니까 뭐. 그러나 일총이는 힘든 줄 모르고 달리대는데 글쎄 신발 한 짝이 벗겨져서 하늘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바람에 그만 경기를 가람하던 사람들 속에서 퍽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일총이에게 톨장아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톨장아? 예. 세상에 다 아는 거 유명한 축구 선수의 어릴 적 별명이 톨장아였다면 지금 누가 믿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와 일총이 아버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총이가 압록강 체육단으로 소환돼서 몇 년이 지난 어느 국내 경기에서 참가했던 일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머리 맞기를 했는데 그만 넘어져서 머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아버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저도 아예 깜짝 놀라서 저하고 정신나게 달래가 됐습니다.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딸애를 보는 순간 정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저러다가 병신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다 팔다리는 온통 멍이 들고 무릎하고 째졌지.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일총이가 그 아픈 모습을 부모님들 앞에 보이지 않으려고 글쎄 이불로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어머니로서 그것을 보는 순간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총 선수는 그때 어머니를 보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저희 마음은 막 쓰리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켠으로는 걱정도 없지 않았습니다. 막 어머니가 금시라도 막 나를 데리고 집으로 막 달려갈 것만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갈마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댔는데 어머니가 나에게 하는 말이 일총아, 여기서 쓰러지면 영원히 일어서지 못한다. 네가 선택한 이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는 저를 이해해준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 엄마 하고 소리쳐 부르면서 어머니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일총 선수의 그 성장의 밑거름이 돼서 세계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리고 우리 조국의 영예를 빛내게 했구만요. 사람들 모두가 우리 집을 보고 정말 만복을 타고난 집이라고 부러워합니다. 정말 경사에 경사가 겹치고 고마운 사람들의 뜨거운 종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일총이에게 이에 자만하지 말고 훈련을 더 잘해서 고마운 어머니 우리 당, 우리 인민들의 기대에 꼭 보답해야 한다고 당부하곤 합니다. 저는 38국제 분여절을 맞으며 우리 어머니를 비롯한 온 나라 체육인들의 어머니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예로부터 자식은 웃음이고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같은 날이면 우리 어머니들은 곁에 있는 딸 자식보다도 멀리 떨어져 있는 딸 자식 생각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어머니를 더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어머니들을 축하해서 보내온 자식들의 인사와 또 인생의 훌륭한 선택을 한 자식들에게 보내는 그 스승과 어머니들의 당부도 이 무대에서 전하자고 합니다.
저를 키우느라고 고원을 한별 해입지 못한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명절을 즐겁게 보내기 바랍니다. 어머니 명절을 축하합니다. 이제는 같은 교단에서 온 교원으로서 동무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앓지 말고 건강해서 또 꾸준히 노력해서 모든 학생들을 우리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맡은 일 더 잘해서 우리 원수님께 기쁨 누리는 게 이 어머니에게 가장 큰 선물이란다. 우리 문화들 잘 돌봐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 원수님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 인사를 보내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여성들을 보니 제가 취직길에서 만났던 그 여성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 혁명의 만년 제보를 빛내는 그 성스러운 처소를 한생 묵묵히 지켜가고 있는 혁명사적부문 강사 동지들과 군간인 남편과 한 전에 서서 언제 한번 이 선이 말할 새 없이 병사들의 생활을 돌봐주고 있는 군간의 아내들이며 또 누가 보건 말건 한생을 우편통신원 가방을 메고 변함없는 순례길을 걷고 있는 우편통신원 동지들, 1년 12달 도로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나라의 얼굴과도 같은 그 도로 관리에 자신의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고 있는 도로 관련 동지들, 남성들도 선뜻 나서기 좋아하는 그런 일을 스스로 맡아 안고 보이지 않는 땅속에서 자신을 묵묵히 바쳐가고 있는 하수 준첩공 동지들, 인적 드문 심심산골에서 높고 험한 산발들을 쉼없이 오르며 저옥의 푸른 숲을 갖고 가는 산림 감독원 동지들, 열차들의 무사고 주행을 위해서 외진 산중 처소에 살림을 펴고 자신들의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고 있는 낙석 감시원 동지들, 정말이지 이 선으로 다 꼽자 해도 미처 꼽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인간들, 훌륭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어찌 이 한마디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살뜰한 아내, 다심한 어머니,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혁신자, 애국자로 떠받드는 아름답고 순결하며 또 눈물도 많고 그러면서도 강인한 이런 성품을 지닌 그런 여성들의 삶을 사람들 모두가 존경하며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옥새기 떠밀어 조국의 부왕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에 보람찬 삶을 빛내어가고 있는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운 꽃, 우리의 믿었고 훌륭한 여성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 아이들의 노랫소리 즐거웠고 따뜻한 정 넘치여 화목한 가족 소중한 보금자리 나의 집이여 내일 위해 바친다 열매 되어 무르익고 솟구치는 열정을 준 기적을 낳네 참 저러
어려서는 철없어 애를 태우고 살아서는 철들어 속을 태운대 다정하신 가에 새겨진 줄은 이 아들이 걸어온 자욱입니다. 어머니 나를 키운